계속 설명해 왔던 이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 사이클릭 컨주게이션 이루고 있고, 파이그랍 전자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여서 4인 플러스 2루를 만족하고 있죠. 이때 그 여기서 나타나는 또한 중요한 그 휘킬룰의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평면 구조적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 주어진 탄소가 다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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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혼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이중결합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고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면 구조적 속성을 잘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펜타다이닐 N이온도 뭐가 된다? 휘킬룰을 잘 만족하는 아로마틱한 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이온은 굉장히 안정성이 크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 평면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녀석의 입체 구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구조들은 다 됐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이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음이온 한번 입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찌됐건 오각형을 이루면서 평면 구조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오각형 평면 구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슈쇼가 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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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쇼. 그래서 보시다시피 5개의 탄소하고 5개의 수소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XY 평면에 모두 배치가 됩니다. 자, 이때 각각의 탄소는 전부 다 sp2 혼성이라고 했죠. 그럼 sp2 혼성이면 이 XY 평면에 수직하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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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제트 오비탈이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피제트 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 함수 값을 가지면 반대쪽이 이제 마이너스 함수 값을 가지니까 그것도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 편의상 여기서 나타났던 1, 2, 3, 4, 5를 이렇게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넘버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여기에서 그 루이스 구조상에서 그렸던 1, 2, 3, 4, 5번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치면 1번 탄소에는 보시다시피 파란색 전자가 전자 쌍으로 존재하죠. 그게 이 피제트 오비탈에 이렇게 쌍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하튼 이렇게 그린 것들은 전부 다 이 피제트 오비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에는 바로 이 녹색 전자가 하나씩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 4번하고 5번에는 검은색 전자로 파이가랍을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탄소가 보시다시피 형식 전하가 1-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번하고 3번 탄소에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이 나타나고 4번하고 5번에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 상으로다가 2, 3번에 4, 5번에 파이 결합, 이중 결합이 나타나는 것을 입체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비공허 전자쌍이 공명 구조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6개의 전자들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5개의 피제트 오비탈에 6개의 전자가 그냥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파이 결합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1, 5번 사이에서도, 그 다음에 2, 1번 사이에서도, 그 다음에 4, 5번 사이에서도 연속하여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효과고요. 이게 바로 컨주게이션이요. 그래서 파이 결합이 4, 5번이나 2, 3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리 전체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컨주게이션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입체 구조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이 전자쌍이 전자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옮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 파이 컨주게이션을 이루고 있다 라는 것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 이 상황을 뭐로? 또 파이 결합만 표현된 분자기도 함수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짜잔, 에너지 준위축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PZ에 있는 그 PZ 오비탈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걸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PZ1, 2, 3, 4에서 PZ5까지. 그래서 5개의 PZ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그린 건데, 여기서 얘네들은 서로 역시나 에너지 준위가 똑같습니다. 자, 왜냐? 공명 구조가 동일하게 5개가 나타나는데 그 공명 구조가 또 존재 확률도 똑같죠. 왜냐하면 기하학적으로 완전 동등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오각고리는 정확한 머리일 수밖에 없냐면 정오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공명 구조 자체에서도 얘를 딱 부여잡고 144도씩 회전 대칭 이동을 하면 전부 다 일치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1번 탄소에서 5번 탄소는 기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1번에서부터 5번까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적으로 완전히 동등하다. 이걸 휘켈이 했던 방식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타믹 오비탈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 파이 5. 그래서 항상 분자기도 함수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원자 오비탈의 개수와 파이 오비탈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원자 오비탈이 5개니까 분자 오비탈이 5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때 여기에서 2번하고 3번, 그 다음 4번하고 5번은 당연히 어떤 상태겠어요? 바로 축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적으로 동등하다는 얘기죠. 자, 이때 원래의 이 원자 오비탈 상태에 비해서 주어져 있는 파이 1, 2, 3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죠.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본딩. 그 다음 축퇴되어 있는 4번과 5번은 원래 원자 오비탈 에너지 상태보다 이런 식으로 불안정해지고 있죠. 이것을 엔타이 본딩. 그래서 엔타이 본딩 오비탈에는 관습적으로다가 이렇게 백설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분포를 역시나 LCAU를 실제로 할 게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외워야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외운다? 바로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라는 얘기가 바로 오각형 형태라는 거죠. 왜 오각형 형태다? 주어져 있는 이 입체 구조 자체가 오각형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도 오각형을 따른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ON의 경우는 이런 식의 분자궤도 함수가 나타납니다. 파이결합에 대해서. 자, 이때 여기서 전자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PZ1 오비탈에 보시다시피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개가 있었죠. 그 다음 2번, 3번 오비탈에는 이 녹색 전자가 2개가 있었죠. 그 다음 4번, 5번 오비탈에는 바로 검은색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에너지적으로 동등한 5개의 PZ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했지만 실제로 전자는 색깔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냥 6개의 전자가 동등하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게 분자기도 함수에 채워질 때는 이 전자가 어디서 온 전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게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의 전자를 여기서 순차적으로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훈트룰과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라 전자 배치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런 분자기도 함수가 나왔으니까 뭐까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 경우 파이 결합과 관련된 결합 차수, 본드 오더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결합 차수는 어디서 어디를 빼요? 본딩 오비탈 전자에서 엔타이 본딩 오비탈 전자를 빼면 돼요. 이 경우 본딩 오비탈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보시다시피 6 빼기 엔타이 본딩 전자 몇 개예요? 빵 나누기 2 하면 값이 3이다. 3이다. 내가 이걸 강조하느냐? 보통 파이 결합 차수는 뭐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냐면 그 분자가 가지고 있는 루이스 구조상의 파이 결합 개수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루이스 구조상에서 파이 결합이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2개인데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실제 분자기도 함수의 결합 차수는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루이스 구조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파이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파이 결합선, 루이스 구조상에서의 파이 결합선의 개수하고 이런 파이 결합 차수가 같기 때문에 그냥 뭐 파이 결합 차수를 물으면 루이스 구조상에 나타난 파이 결합 개수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파이 결합 차수를 물으면 실제 계산을 했을 때가 저 루이스 구조상하고 다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휘켈룰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안정한 예시 중에 이런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됐다. 자, 이 사이클로펜타다일 NiO는 또 어떤 응용 설명을 하나 할 수 있느냐? 이런 응용 설명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얘는 그 누구하고도 굉장히 그 잘 엮이냐면 네 번째 바로 산성도 비교와 굉장히 잘 엮이는데, 자,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 이런 분자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중결합이 여기 하나만 있고요. 다른 데는 단일 결합인데 여기 이렇게 수소가 2개 이렇게 달려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이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소가 2개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아시겠죠?
여기는 그냥 다 단일결합 단일결합인데 여기는 이중결합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기서 요 빨갛게 표시한 수소 있죠? 빨갛게 표시한 수소. 얘네가 만약에 여기서 이온화를 한다고 칩시다. 짜잔, 짜잔. 이온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양이온, 양이온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짝염기 음이온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수소가 떨어진 다음 짝염기 음이온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고,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전자쌍이 이렇게 파란 전자쌍이 있다면, 그게 지금 수소가 이온화를 한 다음 여기 이렇게 파란 전자쌍이 남고 1-음이온, 여기 파란 전자쌍이 남고 1-음이온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냐면, 설명을 위해서 뭐 한 가지 예시를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쉬웁니다. 자, 그 비교 분자를 하나를 더 걸겠습니다. 그냥 오각구리 탄소입니다. 자, 그냥 사이클로 알케인인 거죠. 여기도 이제 수소가 그래서 그냥 사이클로 펜타다이엔이죠. 그러니까 사이클로 펜테인이죠. 그럼 여기서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온화를 한다고 칩시다. 어떤 수소가? 그냥 요 수소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수소 하나 남고, 여기 탄소하고 수소의 파란색 전자가 여기 이렇게 남으면서 그냥 1-음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소가 이온화가 되면 바로 뭐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pKa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 pKa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있는 이 수소 같은 경우는 pKa가 대략 48 정도 나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수소는 pKa가 대략 43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pKa는 바로 16 정도가 나타납니다. 얘는 한 48에서 한 50 정도, 이 사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pK가 클수록 생산입니까? 작을수록 생산입니까? 바로 작을수록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써놓은 순서대로 이쪽이 가장 약산이고요, 이쪽이 제일 센 산입니다. 뭔가 상당히 경향성이 있죠. 이중결합이 전혀 없는 것에서부터 이중결합이 하나씩 생기고, 이중결합이 또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점 산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원리가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개념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일반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그거 잠깐 한번 리마인드 할 건데,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개념에서 어떤 개념이 하나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짝 염기가 안정할수록 그 짝산은 더 생산이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자, 이 논리는 명확한 물리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고 그냥 경향성이라 화학에서는 거의 공리처럼 그냥 받아들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설명이 맥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설명대로 많은 유기분자들의 산성도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자,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생산이니까 짝염기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이 산으로 작용을 할 때 얘네들이 짝염기잖아요. 그럼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생산이니까 이 녀석이 가장 안정한 짝염기고 그 다음이고 얘가 가장 불리한 그 짝염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선 얘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얘는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얘는 바로 공명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음전하가 이중결합을 타고 바로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 구조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저 파란색 전자가 이쪽으로 오고 녹색 전자가 이리 오면서 바로 이 음전하가 그 다음 자리로 옮아가는 전하 분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짝염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공명 안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음이온보다 얘가 더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짝염기가 얘보다 더 안정하니까 둘을 비교했을 때는 얘보다는 얘가 더 생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효과가 이 음이온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떻게 전부 다 단일결합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어디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상당히 불리한 짝염기인데 이것에 비해서 얘는 더 안정한 짝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생산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주어져 있는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죠. 어떤 음이온입니까? 바로 아로마틱한 음이온이죠. 바로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온이에요. 그럼 아로마틱하다라는 건 유기화학에서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엄청난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라고 했죠. 바로 이 주어진 예시들 중에는 가장 안정한 짝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기가 가장 안정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 산은 아주 세진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것들에 비해서 산성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런 식의 짝산 짝염기를 비교하는 유기화학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때 요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Ni온 요 아로마티시티로 설명한다라는 걸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완전 중요합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 알아두실 게 바로 요겁니다. 자, 휘켈룰러 설명하는 그 중요한 안정성 예시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거 두 번째 예시가 저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또 어떤 놈이 하나가 있냐면 바로 이런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 이렇게 그립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바로 칠각형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파이결합이 여기 있고 재밌게도 이 자리가 1 플러스 양이온인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관용명으로 트로필리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관용명이에요. 그래서 뭐
뭐 원래 그냥 뭐 별명 같은 이름이니까 뭐 이름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칠각고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양이온 역시 아로마틱합니다. 자, 이게 왜 아로마틱하냐면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란다. 그 휘켈루를 만족해서 그런데, 자, 휘켈루를 만족하는 조건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이클릭 컨주게이션. 자, 보십시다. 이중결합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혼성이에요? sp2 혼성이죠? 탄소 양이온이어도 무조건 sp2 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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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다 sp2 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릭 컨주게이션을 만족하죠. 그 다음 두 번째, 파이결합 전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양이온인 곳에서는 파이결합 전자가 나타나지 않고요. 이렇게 파이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그럼 또 뭘 만족합니까? 4n 플러스 1을 만족하죠. 그래서 6개의 파이결합 전자가 있기 때문에 4n 플러스 1 이룰도 만족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입체제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한 뭐를 이룬다? 평면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플래너하다는 것도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트로필리움 양이온도 아로마틱한 희한한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잘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휘켈룰로 설명 가능한 아로마틱한 예시로 이 트로필리움 이온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런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얘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아로마티시티로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녀석 네 번째. 바로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입니다.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 이게 뭐지? 자, 우선 이 녀석의 첫 번째일 루이스 구조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바로 요래 이놈입니다. 무슨 한옥에 있는 그 문창살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사이클로니까 골이고요. 여기에 있는 옥타는 탄소 8개를 뜻하죠. 그 다음 여기 테트라는 보시다시피 4개를 뜻하는 접두사죠. 그 다음에 E는 탄소 이중결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탄소 8개가 고리를 이루는데 이중결합이 4개 있는 거. 자, 얘가 이렇게 루이스 구조인데 보시다시피 수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달려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은 파이 결합을 이루는 전자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얘 잘 보시면 얘는 8개의 파이 결합 전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얘는 4n 플러스 2에 드나요? 안 들죠. 그래서 이 조건 하나라도 여하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아로마틱해요? 아로마틱하지 않아요? 이 녀석은 아로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얘를 드느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갖기 때문인데, 하나 살펴볼 것은, 자, 우선 이게 팔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결합 각도가 몇 도겠어요? 각도. 정팔각형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바로 내 계산이 맞다면 135도로 아마 예상이 돼요. 어디까지나 예상이요. 자, 그런데 이중결합을 이루는 탄소들은 sp2 혼성이고요. sp2 혼성은 몇 도가 가장 좋습니까? 바로 120도가 가장 안정하죠. 근데 정팔각형이라고 한다면 135도여야 되는데 120도? 뭔가 불일치가 생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입체 구조를 살펴보면 입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구조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요렇게 해서 이중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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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결합. 그래서 무슨 바구니처럼 이게 평면 구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리면서 실제로 요 주변 각도가 120도 근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평면 구조가 되면 이중결합으로서는 불리한 그 결합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135도. 그러니까 그걸 다시 120도로 만들기 위해서 얘는 전체적으로 평면 구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려서 존재하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얘는 플래너예요? 플래너하지 않아요? not 플래너죠. 확실히 아로마틱이에요? 아로마틱 아니에요? 아로마틱 아니라고. 아로마틱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런데 왜 이 녀석을 예로 드느냐? 바로 이 사이클로펜타다이인은 세 번째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굉장히 잘 일어나요. 어떤 식의 환원 반응이 가능하냐면, 자, 요런 식으로다가 지금 저기 주어져 있는 요거 좋아요. 요 놈이 누구랑 반응하냐면 바로 두 개의 포타슘 금속이랑 반응을 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자, 포타슘 금속은 무슨 반응을 잘 해요? 전자를 잃어서 1 플러스 양이온이 잘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전자 두 개가 튀어나온 거잖아. 그게 어디로 갔겠어? 이리 갔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 그림을 그리기가 좀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두고 이 두 개의 전자가 이리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건 이 파이그랍 전자가 이리 와서 여기에 있는 포타슘의 두 개의 전자가 이쪽으로 와서 이 전체적으로 E- 음이온을 이루게 되는데 이 반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반응이 왜 잘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돼버리면 주어져 있는 이 사이클로 옥타테트라인의 이 E- 음이온이 이게 바로 뭐하게 된다? 아로마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아로마틱? 그래서 이 녀석의 E- 음이온의 입체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E- 이온의 입체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림이
잘 그려질까 모르겠네요. 자, 우선 자, 뭘 그리기 위함이냐면 팔각형을 조금 그려보기 위함입니다. 팔각형. 그래서 평면에 존재하는 그 입체 구조적 팔각형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각각의 자리마다 이렇게 수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얘가 E- 음이온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자리 탄소들이 전부 다 sp2 탄소가 됩니다. 그러면 sp2 탄소가 되니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직하게 이런 식의 EPZ 오비탈들이 각각의 탄소마다 남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는 위상이 다른 마이너스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에 원래 보시다시피 포타슘이랑 환원 반응하기 전에 파이그랍 전자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 EPZ 오비탈에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한번 그려보자. 그럼 저 파이그랍 전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디서 이렇게 파이결합, 파이결합, 뭐 파이결합, 파이결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었겠지.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원래 사이클로옥타다이엔의 입체 구조인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말려 올려져 가지고는 그려진 게 지금 이놈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바구니처럼 말려 올라간 이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자가 실제로는 이렇게 배치된 상태로 요 두 탄소하고 요 두 탄소가 말려서 올려가 있는 구조가 실제 구조였던 거지. 그런데 얘가 E-가 된 거야. 누구한테? 포타슘한테 전자를 받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포타슘이 두 개의 전자를 공급했죠. 그럼 그 두 개의 전자를 여기서 어디다가 그려주면 될까요? 바로 전자끼리는 청력이 있으니까 가장 멀리 하나 배치하고 가장 멀리 하나 배치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가장 멀리 있는 탄소끼리 전자 쌍이 되고 전자 쌍이 되면서 보시다시피 멀리 배치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탄소하고 이 탄소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이하고 요 사이에서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효과냐면요. 자, 원래는 말려 있어야 되는데 말려 있다 보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끼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이너스의 청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이런 식으로 펴지면서 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 마이너스 전자 간 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된다? 구조가, 형태가 플래너하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파이결합 전자. 자, 파이결합 전자는 어디에 채워진 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PZ에 채워진 전자를
뜻하는 거죠. 그게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총 10개가 되는 거예요. 원래 8개의 포타슘으로 받은 전자 2개. 그럼 얘는 누구에 속하죠? 바로 4n 플러스 2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건 모두 다 pz 오비탈이 있는 사이클릭 컨주게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E- 음이온이 또한 아로마틱한 음이온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녀석은 평면가 아닐 뿐더러 4n 플러스 2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로마틱하지가 않은데, 얘가 이런 식으로 알칼리 금속 등이랑 만나면 E- 음이온이 되면서 아로마틱한 음이온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켈룰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속에 상당히 곳곳에 설명이 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시들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